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6월 25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의 합의에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일거에 완화되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9% 오른 43,089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1.11% 상승해서 6,0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3% 상승해서 19,91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3.77% 급등하면서 5,441을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 3.9% 급등하면서 1267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는 오늘 11.85%나 하락해서 17.48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2월 20일 무너졌던 2만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도 내 지정학적 긴장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을 벗어났다는 점에 완전히 고무됐는데요. 이란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국민에게 가해진 12일간의 전쟁이 끝났다고 했으며 이스라엘은 비상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상대방이 휴전을 존중하는 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특히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고 싸움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직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일상생활 복귀를 선언했고 또 이란은 국제법에 따라서 미국과 핵 협상에 나서겠다며 협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역 충돌의 위태로운 휴전을 그나마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도적으로 발표했는데 이어서 24일에 SNS를 통해서 후속 메시지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토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나는 모든 게 가능한 한 빨리 그냥 다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가는 오늘 급락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 대비 6.04%나 하락하면서 배럴당 64.3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6.07% 내린 배럴당 67.1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전날 7% 넘게 떨어진 뒤에 또다시 급락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유가 하락 압력이 더 강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계속 석유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바라건대 미국에서도 많은 양을 구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 가격도 그래서 하락했는데요. 이날 금 선물 가격은 1.89% 하락해서 온스당 3,33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위기 종료 신호가 여러 차례 나타나고 긴장 완화에 S&P 500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안전자산 투자자들이 더 수익성 있는 주식의 기회를 찾아서 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 정례 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보탬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금리를 낮추기보다 경제 상황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할 때라는 메시지였지만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통화정책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특정 회의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특히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든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는 힘들게 얻은 것이고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연준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락가락하는 관세율을 제시하고 금리를 1% 올리라고 압박했다가 갑자기 2%를 내리라고 주장하는 등 자주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파월은 매우 멍청하면서 고집이 세고 그 무능함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7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냐는 질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서두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고용시장 등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며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약화하는 것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마침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중동 긴장 완화와 파월 의장의 유연한 입장 표명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은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변동성은 완전히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6월 예상 밖으로 하락했는데요. 미국 경제조사 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보다 5.4%포인트 하락한 9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 99.5를 크게 밑돈 것인데요. 고용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약화는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시장의 핵심 이벤트는 미국의 개입이 얼마나 신속하고 제한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란의 약한 대응이 본질적으로 국내에 보여주기 위한 계획된 모션이었다는 느낌인데요. 따라서 휴전 중에 간헐적으로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러한 위험이 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초점은 다시 관세와 재정정책으로 돌아갈 듯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등락률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85% 올랐고 빅세븐 중에 애플만 0.6%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1.04% 올랐고 메타는 1.96%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2.06% 올랐는데요. 올해 안에 미국 내 4,000개 이상의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 당일 또는 2일 배송 프라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초 2026년 말까지 미국의 시골 배송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희비가 갈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올 들어서 처음으로 자사주 매각에 나섰지만 주가가 후반에 다시 반등했는데요. 비록 내부자인 CEO가 주식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은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20일과 23일 엔비디아 주식 1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평균 매각가는 144.04달러로 모두 1,44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본인의 회사인 엔비디아의 주식을 7,57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EO의 자사주 매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오늘 2.59% 뛴 147.9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작년에 젠슨 황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24년 초반인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팔기 시작했는데 와, 그때 한 450달러, 500달러, 550달러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던졌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24년 초반부터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본인의 회사 CEO도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로보택시 서비스 출범 호재에 전날 8% 급등했던 테슬라는 오늘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로보택시가 제한 속도를 넘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동영상이 확산하면서 로보택시 규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로보택시 이상 주행 동영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테슬라는 2.35% 하락한 340.47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중앙선 침범은 진짜 무섭습니다. 한편 중동 긴장 완화로 미국의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늘 랠리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의 주가는 4% 가까이 급등했고 TSMC와 ASML도 4%대의 강세를 보였고 AMD는 오늘 무려 6.83%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요. 평균 6%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상승세를 타던 방산주들은 양축이 휴전하면서 오늘 된서리를 맞았는데요. 노스롭 그루먼이 3.14% 급락한 484달러로 추락했고 RTX는 2.72%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2.59% 떨어진 460.2달러, L3 해리스는 1.78%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연일 급등했던 스테이블 코인 업체 서클의 주가는 이날 15.49% 급락했는데요. 캐시우드가 이끄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투자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 일부를 처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4거래일 동안 서클의 주식을 약 150만 주를 매도했으며 이는 약 3억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